3월에 내린 기습폭설로 경북에서만 210헥타르가 넘는 피해가 났습니다. 눈이 많이 내린 탓도 있지만 물기를 많이 머금은 습설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내린 눈 때문에 대구도시철도 3호선이 멈춰서자 공사 측은 소금물을 뿌려 눈을 녹이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는 2020년 일몰지에 걸려 규제가 풀리는 땅을 개발하겠다는 제안이 쏟아지고 있지만 대부분 공원 지역이어서 대구시는 난색을 짓고 있습니다. 찬반 양론이 팽팽한 가운데 선거 연령을 18살로 낮추자는 요구가 커지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어제 내린 폭설로 대구 도심이 마비되다시피 했는데 인근 지역의 농작물 피해도 작지 않았습니다. 포도 주산지인 영천에서는 상당수 포도밭이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도에 비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 놓은 비가림 시설이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시설에 짓눌린 포도나무는 휘고 부러졌습니다. 이거 시설비, 철거비,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매리가 출하하는 걸로 봤을 때 한 그룹 5천만 원 손이 납니다. 엄청난 지금 피해가 있는데도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농민들은 지금 이거 밥숟가락 아닙니까? 바로 옆 동네 포도밭도 눈폭탄을 맞았습니다. 영천에 어제 내린 눈은 2.5cm.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었지만 물기를 머금은 눈이라 무거워서 2,000제곱미터 포도나무 상당수가 부러졌습니다. 포도 농사를 40년 정도 더 지었는데도 이런 피해는 처음이라요. 이래 나니 밤에도 잠도 못 자고 뭐 내가 저기 웅닫고 되나 하고 하도 눈물 나가 울고 막 이랬어요. 전국 포도 최대 생산지 중 한 곳인 영천에서는 이번 눈 피해로 축구장 140개 넓이인 109헥타르가 피해를 봤습니다. 한 달 뒤면 새순이 나오는데 농민들 시름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피해 복구를 빨리 해야 포도가 발화되기 전에 피복을 끝내야지 병에 덜 걸릴 수 있기 때문에. 3월에 내린 기습폭설로 피해를 본 면적은 경북에서만 210여 헥타르. 물기를 머금은 습설에 농가에선 한해 농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뜻밖의 피해를 봤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어제 눈 때문에 대구도시철도 3호선이 중단되자 대구시가 대책이라며 내놓은 것이 선로에 소금물을 뿌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로에 쌓인 눈이 빨리 녹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논리인데 여러분은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 열차가 11m 위 레일에서 30여 분 멈췄습니다. 2시간 뒤 오후 1시쯤 또다시 멈춰 이번에는 3호선 전체 운행이 2시간 넘게 중단됐습니다. 차가요 못 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10분, 15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늦게 이게 뒤로 왔어요. 앞으로 못 가가 뒤로 와가지고 여기서. 첫 번째로 철도가 멈춘 곳은 법물역과 용재역 사이로 이 구간의 경사도는 1000분의 38입니다. 시작 지점과 비교해서 1000m 뒤가 38m 더 높다는 의미입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이런 오르막 구간에서 열차가 미끄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레일에 홈을 파놓았습니다. 하지만 눈이 내릴 경우 홈에 눈이 끼어서 오히려 미끄러지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경사가 가파른 곳이 이곳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경사도가 1000분의 30 이상인 곳은 3호선에 4곳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우선 이 4구간 선로 위에 소금물을 뿌리는 장비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반기 내에 염수 분사장치를 설치를 해서 눈비가 오더라도 슬림 현상이 나지 않도록 완벽하게 조치를 할 예정이 됩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3호선 개통 전부터 예견된 사고가 현실화됐다고 지적합니다. 3호선 안전 문제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많은 변수들과 위험 요소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지적했었거든요. 사실 이미 자기들이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준비를 대구는 눈이 안 오겠지라고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어제 당한 거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눈뿐만 아니라 바람이나 벼락, 화재 대비책을 마련하고
승객 대피 시스템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도시에 공원을 만들겠다고 묻고둔 땅을 20년 동안 공원으로 만들지 못하면 공원 조성 계획이 풀리는 것을 공원 일몰제라고 합니다. 2020년이면 이런 곳이 무더기로 생기는데 대부분 사유지여서 지자체가 사들이기에도 힘이 붙입니다. 이런 땅을 민간 공원이란 형식으로 개발하려는 제안이 잇따르면서 난개발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있는 범어공원은 1965년에 도시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공원 지정 50년이 지나도록 공원이 된 면적은 고작 40%, 나머지 땅은 일몰제 대상입니다. 이 땅을 민간공원으로 만들겠다는 제안서가 대구시에 들어왔습니다. 민간업체가 공원을 만들어 지자체에 기부하는 대신 전체 면적의 12%를 주거와 문화시설로 개발한다는 겁니다. 경신중고등학교를 범어공원 안으로 이전하고 대신 지금의 학교 땅을 개발해 수익을 낸다는 계획입니다. 달서구 갈산공원도 전체 면적의 29%를 공구를 사고 파는 도 소매점으로 개발하겠다는 업자도 있습니다. 대구의 일몰제 대상 공원은 38곳, 개발 여부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는 민간 개발 제안을 모두 거부해왔습니다. 시민에게 혜택이 잘 돌아가는 공익 목적을 우선적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훼손되는 부분을 시에서 우선적으로 답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시간 여유가 없다며 공원이라는 공적 성격을 살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이나 휴양 이런 것들에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걸로 당연히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원칙이 잘 지켜지는 방향으로 대구도심 녹지공간 풍경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대구시의 선택에 이래저래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운전과 결혼, 납세와 병역 의무, 그리고 투표. 이 가운데 18살이 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투표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19살인 선거 연령을 18살로 낮추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는 만 19살부터 한다라고 정해두고 있습니다. 한 살 어린 만 18살은 고등학교 3학년이나 대학교 1학년, 이들은 투표할 수 없습니다. 선거 연령 19살 제한이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도 오는 지방선거에서 18살부터 투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반대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투표를 해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초등학교 입학을 지금보다 한 살 낮춰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자기 권리가 지켜져야 하는데 그게 누군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고 누가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야 되는데 그 기회 보장이 지금 참정권이라고 보는 거죠.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오스트리아는 16살부터 투표에 참여합니다. 대부분은 18살부터 투표권을 갖고 독일, 뉴질랜드, 스위스는 주에 따라 16살인 곳도 있습니다. 19살은 우리나라 한 곳뿐입니다.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 청년 관련 정책이 소홀해진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10대 후반 연령대의 이런 정치적 의사라든지 또는 정책적인 의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책에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대학 입시와 관련된 문제나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둔 가운데 선거 연령 하향 조정이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어제 대구에 내린 한방눈으로 80살이 하얀 옷을 입었습니다. 3월에 찾아온 설경에 시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주말 날씨 전해드립니다. 팔공산이 하얀 잣대를 뽐내고 있습니다. 다소 쌀쌀한 날씨에도 3월의 이색 풍경을 즐기러 온 관광객과 등산객을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팔공산의 눈 덮인 모습을 배경으로 사진 찍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 걸려 있습니다.
대구에서 눈을 처음 보는 외국인도 핸드폰에 풍경을 담기 위해 열심히 셔터를 누릅니다. 8년 만에 오는 이 광경이 대구 시민들이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혼자 보기는 너무 아까운데요. Và bạn tôi là anh Khuông, có đưa chúng tôi đến tham quan thành phố cũng như là một cái vùng núi mà rất là đẹp trong cái mùa tuyết rơi, cũng như là một cái vùng đồi. 어제 내린 한방눈에 가지마다 눈꽃이 가득 걸려 있습니다. 이곳은 마치 하얀 모자를 쓴 것 같은데요. 3월에 맞는 하얀 설경이 어색하면서도 참 아름답습니다. 눈과 함께 조금 추웠던 날씨를 뒤로하고 오늘 낮부터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아침에 다소 쌀쌀하겠지만 낮에 햇살이 비추고 기온이 10도를 웃돌면서 활동하기 좋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에는 더욱 포근하겠습니다. 수요일까지 한낮 기온이 최고 20도까지 올라가면서 봄이 성큼 다가옴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기상캐스터 김영은입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깜깜이 합의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여야 밀실 합의로 보건업과 운송업을 특례 업종으로 남겨둬 이 분야 노동자가 무제한 장시간 노동에 놓여있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됐는데 대구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89%, 종사자 수는 32%라고 밝혔습니다. 합천 창녕보 수문을 닫도록 한 달성 군수와 지역 국회의원을 시민환경단체가 규탄했습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낙동강 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달성군 국회의원 추경호 의원과 김문호 달성 군수 때문에 합천 창녕보 수문이 다시 닫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낙동강 네트워크는 추 의원과 김 군수가 보호 개방 반대를 주장하고 결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서 낙동강이 다시 죽음의 호수로 바뀌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 내륙철도를 건설하자며 10개 지자체 단체장이 모여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달빛 내륙철도가 지나갈 경유지 지자체장 10명은 대구에 모여 내륙철도가 내년 국책사업이 될 수 있게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던 달빛 내륙철도는 대구와 광주 191.6km 구간에 6조 원 이상 국비로 만들 예정인데 대구와 광주를 1시간 안에 오갈 수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여성단체들이 미투 운동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지역 15개 여성단체로 이루어진 대구 경북 여성단체 연합은 위드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SNS와 오프라인에서 성폭력 피해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미투 관련 토론회와 함께 성폭력 피해를 알리는 공개 샤우팅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미투 운동 이후 성폭력 상담이 그전보다 2배 이상 늘었다며 지역에 만연한 성차별 문화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교수가 본인이 속한 과의 석박사 과정에 다니는 자신의 딸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나와 대학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대학은 간호학과 A 교수가 같은 간호대학원에 다니는 딸을 가까운 교수에게 지도받게 하는 특혜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딸이 쓴 논문도 A 교수 주변 사람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있어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학 측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학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장품을 사러 온 수입상이라며 입국하려던 이집트인 10명이 대구 국제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대구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중국 상하이를 출발해 그제 오전 10시 40분 대구공항에 도착한 이집트인 10명을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며 돌려보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